윤동주는 시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살아서는 시인이 아니었다. 혼자서 습작하는 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하고 삶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일제시대는 윤동주 같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암울했다. 일제 지배하에서 조선인이라 차별과 착취를 견뎌야 하고 생각이 제한당해야 했다.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일제에 저항하는 생각을 하면 불온하다고 잡혀갔다. 윤동주는 그런 세상에 살았다. 슬프고 암울한 세상이라서 윤동주는 반성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열망하고 시를 썼다. 동경하는 문학가들이 변절하거나 일제어 굴복했지만 윤동주는 시를 썼다. 쉽지 않은 일이다. 독립운동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변치 않았다. 그래서 체포당하고 형무소에서 생을 마쳤다. 그래서 윤동주의 삶을 다룬 소설 시인 윤동주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윤동주의 삶을 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소설을 읽지 못했다. 윤동주는 1917년생이고 1945년에 생을 마쳤다. 28살에 요절한 것이다. 소설에서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일본에 유학가서 생을 마치기까지의 윤동주의 삶을 집중해서 다룬다. 윤동주는 고종사촌 송몽규와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다. 북간도 용주에서 경성으로 상경했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났고 공부해서 좋았다. 존경하는 교수님 최연배에게 우리말을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불운한 사상을 지녔다고 의시받으며 경찰서 신세를 지기도 했다. 전쟁이 발발하고 일제의 탄압이 더 심해졌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 불안했다. 그래도 시를 썼다. 문학가들이 일제에 굴복하는 상황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펜을 놓기도 했지만 시를 써갔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토에서도 동주는 계속 시를 썼다. 이 무렵 동주의 시는 풀지 못한 개념으로 무거운 시어 없이 깊은 늪속처럼 끈적거리는 감정 없이 쉬우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러면서도 무심한 듯 서늘한 기운도 있었다. 일기도 썼다. 날마다 다가오는 새로운 깨달음, 명징해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긴 글로 남기자니 꺼림칙해 일기장에는 단문으로 된 메모나 은유가 많았다. 윤동주의 시는 아름답지만 사람들에게는 시가 딱딱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윤동주의 시를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본다. 시를 이론으로 적용해서 해체하고 지루해 한다. 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이다.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제대로 음미해보기란 어렵다. 소설을 읽고 인간 윤동주를 만났다. 윤동주도 우리처럼 친구와 놀고 공부하고 미래를 고민하지만 꿈꾸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본다. 공감하기 때문에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배경이 고민에 무게를 더했고 그의 꿈과 미래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마음이 불편했다. 조만간 조선에서도 실시될 징병제는 젊은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길게 나누지는 않았다. 동주와 몽규처럼 계속 공부하거나 졸업해 겨우 일자리를 구했거나 의전을 마치고 병원 일을 알아보거나 혼인해 가족을 거느리게 된 저마다의 삶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게 식민지의 현실인데 두 해 뒤 벌어질 일까지 앞당겨 근심하기 싫은 것인지도 몰랐다. 뾰족한 수도 없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윤동주의 시가 에세이처럼 다가온다. 경험을 하고 떠오르는 시상을 시어로 나타낸다. 율격이 부여되고 문자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느낌과 체험이 운문이 된다. 가난에 허덕이는 조선인들의 마음 아파하고 식민지 청년으로서 고난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창시 개명하면서 비굴함을 느끼고 시를 쓴다. 슬픈 족속, 십자가, 참회록이 그 시이다. 시도 꾸준히 썼다. 동주의 사색과 감성 마르지 않고 우러나오는 시상을 표현하는데 우리말만 한 도구가 없었다. 마음속에 담아놓은 생각과 입에서 맴돌기만 하는 표현이 하나의 시어를 만나 떠오를 때는 가슴이 찌르르해지고 눈물이 핑 돌 만큼 좋았다. 전쟁과 죽음과 파괴로만 달려가는 이 삭막하고도 불안한 시대에 무언가 움터오는 게 있다는 사실이 벅차기도 했다. 돌담이나 아스팔트 바닥을 비집고 솟아나온 연두빛 고운 생명 같은 시였다.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다. 인체 실험을 당했다. 약물을 주사로 투여받고 죽어갔다. 민족의 해방을 꿈꾸었다. 살아있었다면 그 이상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세계 고전과 문학을 두루 공부하고 세계를 보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졌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썼을 것이다. 그런 청년이 제국의 탐욕에 희생당했다. 이제 그의 시만 남았다. 윤동주는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고 고난을 견디었다. 우리는 윤동주의 시에서 이것을 느낀다. 소설을 읽고 윤동주와 그의 시와 가까워질 수 있으니 좋았다. 위대한 시인이 아닌 평범한 청년으로서 윤동주를 만나보았다. 그래서 그의 시와 삶이 잘 읽혔다. 윤동주가 시대 문제를 고민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평범한 청년으로서 윤동주에게 다가가서 그와 고민하고 우리 삶도 생각해봤으면 한다.